안녕하십니까. 한미정치력신장위원회 신민호입니다. 저희 정신위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등 정당 또는 정파와 상관없이 오직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안 및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한인사회의 정치적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 11월 3일 미 대선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바라며 선거 관련 설명회를 간단히 준비하였습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검은색 볼펜으로 투표하는 운영을 정확히 색칠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시는 일반적인 정보이지만 다시 확인하셔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요. 꼭 투표하셔서 한인의 정치력을 올리는 데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한인회 회장 박승남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프로포지션 14, 15, 16, 17 발의안 14, 15, 16, 17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의안 14 여기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55억 달러 상당의 캘리포니아주 공채를 발행하여 줄기세포 및 기타 의료 연구, 줄기세포 관련 연구시설 건축 및 관련 행정비용을 충당합니다. 그 중에 15억 달러는 뇌 관련 질병 연구 및 치료에 전임합니다. 상한금은 일반 주 기금에서 충당하며 공채 상한을 위한 주정부 비용이 향후 대략 30년 동안 매년 2억 6천만 달러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발의안 14을 찬성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 연구 및 신의료 개발을 주요 목표로 50억 달러의 일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오라는 것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 연구 및 신의료 개발을 주된 목표로 하여 50억 달러의 일반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해 주던 이유는 현재와 같이 경제 및 예산 위기 때 채권을 갖기 위해 78억 달러의 예산을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 연구에서 쓰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 입장에서 이 발의안이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4을 지지하는 단체로서는 캘리포니아 데모크라틱 파티, 아메리칸 다이아베티스 어소시에이션, 라티노 센서 인스티튜트, 내셔널 유니언 헬트 워커, 샌프란시스코 에이즈 파운데이션 등등이 있고, 이것을 반대하는 기관으로서는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파티, 제프 등이 있습니다. 우리 한인의 입장에서는 이 발의안은 이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서는 좀 불리한 것이 있지만은 한국 한인 사회에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했을 때는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발의안 15 상업용 용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현재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금을 현재의 구매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치에 근거하여 재평가합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되어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가 안정되면 지방정부와 학교의 신규 추가 자금으로 65억 불에서 115억 달러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스로 표시하면은 300만 달러의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재산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니오를 하면은 상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행 재산세율을 그대로 동결합니다. 찬성의 주된 이유는 학교 및 지독 기업 사회를 위해서 부유한 법인 및 큰 회사들의 유리한 재산세 회피 방법을 없애고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회수하여 지방정부와 교육 등에 제공하는 개혁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유로서는 부동산 상승으로 우리 현재 쓰고 있는 거주지나 이런 상업용 건물에서 재산세의 부과는 재산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에서 산정을 하지만은 이
3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세 상승으로 해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20만 불에 선 그런 건물이 300만 불로 재산세 평가됨으로 해서 그 현재의 20만 불에 샀다 그러면 한 2천 불 정도 나오겠죠. 근데 300만 달러로 그러면은 3만 6천 불 정도, 3만 그 정도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프로포지션 15이 한인사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내가 3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세금 폭탄을 받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재산세 증식을 억제하는 바리안 13의 두 핵심 요소는 상업용 부동산과 개인용 주택부동산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은 그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다시 현행 시가로 재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인의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이 바리안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재산세가 올라가는 면에서 또 재산세가 올라가면서 건물주들이 그러한 자기의 부담을 렌터 하는 사람들에게 부과됨으로 해서 우리한테 반대 효과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이런 바리안을 찬성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데모크래틱 파티, ALCU, 노스 캘리포니아, 리그 오브 우먼 보러스, 시에라 클럽, 오클랜드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샌프란시스코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는 전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요인은 캘리포니아 리퍼블릭 파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챔버 오브 커머스. 챔버 오브 커머스에서는 그 부동산 또 오너에 대해서 많은 그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포지션 16. 이것은 교육 공공기관의 차별 정책 철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 또는 공공의사결정 정책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헌법 조항을 철폐함으로 해서 향후 주 및 각 지방 정보기관, 단체, 대학 등이 자체 차별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그 repeals proposition 209 그 인종의 이런 정책을 그 평등하게 준다. 모든 그것에서 어떤 차별 조항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로 예스로 표시하게 되면은 이런 캘리포니아 지방단체 및 공립교육기관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차별 철폐 범위 내 공공교육, 공공교육 및 고용계약, 인종, 성, 피부색, 민족 및 출신 국적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로 표시하게 되면은 현재 캘리포니아 단체에서는 여전히 그 프로포지션 209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찬성된 주요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임금, 좋은 직장, 우수한 학교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바리안은 교육 임금 차별 및 구조적 인종 차별에 맞서서 여성과 유색 인종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이유는 이 바리안은 캘리포니아 헌법에서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과 우대를 금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기본으로 삼아야 할 모든 주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여성 및 소수민족 등 이유로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인은 소수민족이지만은 우리 그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다른 민족보다 이런 아메리칸, 스페니시 아메리칸 이런
일본보다는 우리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에게 이러한 평등을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차별 조항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인학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두뇌와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의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반대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포지션 17 가석방 추소자의 선거권 부여. 이것은 징역형으로 수감된 동안 투표 권리가 박탈되었던 개인이 가석방 되었을 경우에는 투표할 권리를 복원해주는 항목을 캘리포니아 헌법에 개정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면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캘리포니아 합법 거주자 및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로서 가석방으로 나온 자는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를 하면은 가석방으로 나온 범죄자는 형기를 완벽히 마치기 전까지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포지션 17은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총인구 분포율 멕시칸 39%, 백인이 37%, 아시안 15%, 흑인 6% 비례해서 주로 흑인계와 멕시칸계의 정치력에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인의 입장에서는 이 발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포지션 17을 찬성하는 단체로서는 캘리포니아 데모크라틱 파티, 리그 오브 휴먼 보더스 캘리포니아, U.S. 세네터, 프레지던트 로미니, 가버먼 게빈 뉴섬, 스테이트 어셈블리 멤버. 반대하는 단체는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파티, 일렉션 인테그리티 프로젝트 캘리포니아, 이런 단체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안 14, 15, 16, 17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번째 발의안은 선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번 총선까지 18살이 되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예비선거 및 특별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재정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기본권인 선거를 참여함으로써 정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발의안은 19개 주에서 동일하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9번째는 세무평가 이전 및 상속 규칙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55세 이상 주민, 장애자, 그리고 재난 피해자가 실거주지의 과세 기준을 대체 거주지로 이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인데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는 매년 수천만 달러의 재산세 수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큰 세수 확대로 증가가 됩니다. 찬성을 하시면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이사 시 최대 3번에 걸쳐서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요. 상속재산의 경우는 주거지나 농지를 제외하고는 현시가로 재산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되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세수는 산불 피해자 등 재난구호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찬성의 주된 요인은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하고 부유한 투자자가 사용하는 부당한 세금 회피 수단을 없애려는 발의안입니다. 한인사회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속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 세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난의 피해자들이라든가 예방의 세수가 확대되므로 그런 정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지
율이 높아서 통과될 확률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서베이를 보면 56%가 발의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번째는 양형 변경 및 가석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범죄 등 중범죄로 간주돼서 일정량의 형기를 마친 비폭력 범죄자들을 위해 제정된 가석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범죄자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게 돼서 과학수사에 도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가 되었는데요. 연쇄살인범들 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DNA 과학수사로 진범이 구속이 되면서 석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많은 DNA 샘플을 확보해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진범을 가리는데 활용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인사회에는 큰 영향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한인분들은 범죄율이 낮을 뿐더러 다만 공익 측면에서 DNA 샘플을 확보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프로포지션 21번째, 지자체의 임대료 통제 권한 확대에 관한 법입니다. 지방정부가 15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통제 규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는 가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되던 법안이 지방자치단체 카운티나 시에 재량권을 허용을 하게 되면 각 시에 맞게 임대료에 대한 규제 관련 법안을 책정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 한인사회에도 영향은 크진 않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이나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지금 현재 서베이를 보면 37%씩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찬성의 주된 이유는 노숙자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이라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세수에 관한 확보로 또 공익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적인 발의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자, Proposition 22.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은 이 캠페인은 도어대시, 리프트, 우버 같은 대기업 회사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의 주 내용은 도어대시와 리프트, 우버 같은 큰 회사에서 일하는 운전자들을 각 회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 사업가로 간주하자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의 찬성의 이유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고용신분을 독립계약제로 선택하여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고 승차, 공유 및 배달 서비스 같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보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그 같은 대기업들이 기업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병가, 보건, 실업수당 및 정식 직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안전보호책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안이 한인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의 결론에 따라 미래의 고용자 대우 및 관련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운전사들은 이러한 직업이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정식 직장의 시간과 의무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은 위의 회사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철수하겠다고 이미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Proposition 23, 신장 투석 클리닉의 규제 강화입니다. 이 발의안은 신장 투석 클리닉에서 치료하는 동안 의사나 전문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하며, 둘째,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신장 투석 클리닉을 폐업할 수 없습니다. 셋째, 투석 클리닉에
클리닉에서 건강보험을 이유로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또 금지하게 됩니다. 이 발의안의 지지 찬성 이유는 투석 치료 중에 진료소에 의사를 머물게 하여 의학적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하며 환자의 보험 종류에 따른 차별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투석 클리닉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이유는 의사나 전문 간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많은 투석 진료소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 발의안의 통과로 인해 의료 비용이 연간 수억 달러 증가하여 의사 부족과 응급실 과밀 상황이 더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한인 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다소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민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고 안전하고 투명한 투석 진료소의 운영과 그에 비례하는 비용 문제라 하겠습니다. 현재 다바이타 같은 대기업 투석 클리닉 회사에서만 6천만 달러 이상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추가 비용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Proposition 24, 소비자 사생활 보호법 강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의 주 내용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를 금지하며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하고, 또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발의안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국을 설립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발의안입니다. 이 발의안의 찬성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물어 그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발의안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다수의 개인들이 소셜미디어 및 웹사이트에 나오는 개인정보 합의서를 그 내용을 다 읽거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점에서 더 강화된, 다시 말해서 더 복잡한 개인정보 합의서를 만드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거래 및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갈수록 개인정보 도용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법을 강화하여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roposition 25, 새로운 보석금 제도 도입안입니다. 이 발의안의 주 내용은 현재의 사용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보석 시스템을 공공안전 및 도주 위험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대처하자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찬성 이유는 현재의 법정 보도제도는 누구든지 경제적으로 보석을 치르기만 하면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고하더라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새로운 보석제도는 도주 위험 및 재범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보석을 책정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안이 반대자들이 드는 이유는 새로운 보석제도는 법정에서 누구든지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의 결정자가 모든 용의자들의 보석을 허가 또는 불가 결정을 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 등의 문제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안이 한인 사회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비하다 하겠습니다만은, 용의자 및 범죄자들이 그들의 석방 여부는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공 안전을 염두에 둔 보석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인회와 정치력 신장위원회에서 준비한
선거에 관련 설명회를 여러분들이 나와서 간단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저희 한의나 저희 회에 연락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